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스토커처럼 집요하게 파헤치는 방송, 스포츠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방송, 뉴스토커 제33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입니다. 자, 요즘 야구계가 정말 이제 가을 야구로 뜨거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뜨겁습니다. 바로 각 팀 감독들의 거취 문제, 이 사령탑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이 가을을 정말 화끈하게 달구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선동열 기아 감독의 사퇴, 그리고 김성근 감독의 한화 사령탑 발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준 플레이오프, LG와 NC의 준 플레이오프가 거의 묻혀버리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아직 사령탑이 결정되지 않은 팀들도 있어요. 기아와 롯데, 이런 팀들인데, 자, 오늘은 이 감독들의 어떤 요동치는 이런 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잊고 있었던 축구 K리그 스플릿이 결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뉴스토커를 시작할 텐데, 자, 먼저 우리 귀염둥이죠. 우리 오해원 기자. 자, 항상 이 패널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공백을 잘 메꿔주는 아주 구원투수와도 같은 역할, 오해원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한신에서 오선 선수 한신이죠? 네. 또 이런 특급 소방수, 특급 소방수인데, 제가 스토커에 불 날 때마다 이렇게 불 끌어오는 사람 같아요. 스토커의 오승환, 오해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도 항상 올 때마다 멘트를 준비해 갖고 오는 듯한 느낌이 준비된 남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패널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재밌대. 저는 한 분의 팬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오해영 기자. 자, 그리고 뉴스토커 지금 우리가 지난해 몇 회까지 했죠? 스토커 1기잖아. 오해영 기자. 저희 1년 조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몇 회까지 했었죠? 한 36회? 36회. 그리고, 올해 우리가 33회니까 거의 70회 만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정말 뉴페이스. 정말 뉴페이스죠. 아주, 이름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우리 김성기 감독.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스마트 뉴스 팀에 있는 김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구조로 왔는데 할 얘기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저희 스토커 이게 녹음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신 우리 감독님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약간 음지에서 일하시다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야구 나도 할 말이 있다면서 이제 양지로 나오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억지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지금 70회 가까이 오면서 이 뉴스토커 이제 우리가 녹음을 하면은 그 녹음을 도와주는 김성기 PD. 그동안 들으면서 할 얘기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저 뒤에서 이제 우리 녹음실 바깥에서 그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졌다고밖에 못하나. 이런 표정을 읽을 수도 있었고, 나도 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정도 있었고, 그리고 한번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이 뉴스토커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너무 패널들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인물들이 필요하고 어떤 전화 연결이나 이런 것도 좀 골고루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요? 오늘 그런 대활약이 기대가 되는데, 자, 어쨌든 야구 감독 먼저 이제 얘기를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지금 올해 9개 구단이 어떤 경쟁을 뜨겁게 펼쳤는데, 그 중에서 5개 팀 감독의 그야말로 시체말로 모가지가 날아갔었죠. 그렇죠. 모가지가 날아간 겁니다. 즉 1위 삼성, 2위 넥센, 그리고 3위 NC, 그리고 4위 LG죠. 이 네 팀은 가을 야구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5위 SK, 6위 두산, 7위 롯데, 8위 기아, 최하위 한화까지 무려 5명의 사령탑이 경질이 됐는데,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김 PD. 예. 자, 어느 팀이 응원합니까? 야구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한때 좋아했었죠. 한때 좋아했다. LG 좋아했습니다. LG를 좋아했다가
계속 LG였다가 한때 암흑기 접어들 때부터 야구를 끊었죠. 야구를 끊었군요. 근데 작년부터 LG가 좀 잘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정규리그 2위하고 올해 정규리그 4위를 해서 어쨌든 가을 야구 2년 전속 했는데 조금 그 어떤 야구에 대한 관심이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살아나긴 살아난 것 같더라고요. 기사도 자주 찾아보고. 근데 보려고 했는데 예. 요번에 한 게임도 못 봤습니다. 술 먹는 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오해영 기자는 이제 축구 담당이긴 하지만 야구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경기보다 이 감독들이 요새 목숨이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저희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준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감독들이 막 잘리고 선임되고 이 막점 막후 이 바쁘게 돌아가는 상황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이 5팀씩이나 이제 감독이 이제 바뀌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야에 있던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유력한 후보로 나오고, 뭐 또 고양 원더스가 해체되면서 김성근 감독이 일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과연 이제 김성근 감독이 어디로 갈 거냐. 이게 또 이제 초미의 관심이었죠. 그렇죠. 이제 지금 준 플레이오프가 지난주에 이제 끝이 났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플레이 이제 제가 마지막 4차전이었죠. 24일인가요? 그렇죠. 금요일이었으니까 24일. 그때 3차전이고 25일 날 끝났죠. 토요일 날 이제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이 끝나게 됐는데 경기 중에 한 통의 문자가 날아옵니다. 이게 바로 기아 구단에서 날아온 문자인데 바로 선동열 감독 자진 사퇴. 선동열 감독 사퇴에 대한 어떤 그 문자가 한 통이 날라왔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준 플레이오프 4차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서 이게 날라온 거예요. 그게 한 4회, 5회 이 정도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도 19일이었죠. 바로 6일 전에 비슷한 그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때도 경기가 진행 중에 기아에서 문자가 한 통 날라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선동열 감독 재계약한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렇죠. 재계약.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건데 박세훈 기자가 이제 중계를 보고 있다가 속보로 떴었던 소식이었죠. 선동열 기아 감독 재계약. 그래서 속보가 떴는데 그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그 문자가 날라오게 되는 번복되는 이런 상황은 이제 프로야구 역사상 거의 초유의 일이에요. 선동열 감독의 재계약이 확정되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일부 기아 팬들 또 광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내 이제 야구를 끊겠다. 내가 야구를 보면 다시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 기아 팬들은 좀 일주일 동안 좀 가슴이 좀 쓰렸겠지만 그러니까 선동열 감독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된 일입니다만 선동열 감독이 사퇴를 하면서 다시 기아는 팬들을 다시 야구장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뭐 유인이 좀 될 수 있는 결정이었죠. 그렇죠. 이제 되게 공교롭게 이제 그 시간을 살펴보니까 문자가 날라온 시간이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거 기사도 쓰셨잖아요. 네, 기사 썼습니다. 이제 선동열 감독이 이제 그 재계약을 한다. 19일 날 기아에서 날라온 그 문자가 오후 3시 39분인가 그래요. 39분인데 4차전 경기 때 사퇴한다는 소식이 오후 3시 38분인가 그렇습니다. 즉 1분 차이로 어떤 재계약과 사퇴 어떤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우연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아 구단이 좀 아쉬운 게 이제 한참 이제 준 플레이오프가 한참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기자들한테는 한참 경기에 몰입하고 있어야 될 상황에서 기자와 야구 팬 모두가 그런 상황에서 기아에서 선동열 감독이 재계약했다. 또 일주일 뒤에는 또 선동열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 이런 내용의 이제 자료가 나오니까 준 플레이오프가 진짜 그쵸? 약간 묻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제 기아 구단 얘기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그 결정하는 거는 최종 재가를 내는 거는 구단주 아니겠습니까? 그쵸? 구단주 감독 인선에 대해서 구단주인데 구단주 마음이에요. 구단주가 야 됐어 가 그러면은 가는 거죠. 가는 건데 근데 이제 얘기가 어쨌든 사실 이제 1차전은 여파가 좀 덜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이미 승부가 LG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었어요. LG가 1회만 6점을 내면서 거의 이제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파급력이라고요. 폭발력이 좀 적었는데 4차전 같은 경우는 승부가 거의 한 2점 차, 3점 차 뭐 이 정도였으니까 뭐 아직까지 야구 팬들이 몰입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 사건이 딱 터진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좀 멘붕이 돼서 저도 이제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제 뭐냐면은 이제 기아 구단 얘기가 이미 지인들을 통해서 선 감독이 이제 사퇴를 결심한 이후에 지인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몇몇 언론을 통해서 나가려는 움직임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이제 막 소위 이제 단독 경쟁이니 하면서 기사가 쏟아질 텐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기아 입장이에요. 기아 입장인데 어쨌든 참 이 준 플레이오프 시작과 마지막을 선동열 감독의 소식으로 장식을 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기아 구단으로서는 어쩔 수 없었겠지만 이 준피오, 이 가을 야구 이제 잔치 아니겠습니까? 잔치인데 그렇죠. 그 잔치를 조금 이제 망친 어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아 구단 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전 스토커 진행자였죠. 우리 김대훈 기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김대훈 기자가 사실 이제 기아의 열성 팬입니다. 굉장히 열성 팬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선동열 감독의 어떤 사퇴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장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네, 한 사람인데 이제 선 감독이 재계약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좌절을 했을 거고 그러다가 사퇴했다는 소식을 보고 굉장히 방긋 표정이 펴졌을 것 같은데 우리 김대훈 기자를 한번 좀 연결을 한번 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박경욱 PD 준비됐나요? 아니, 거기 전화 연결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생방송 도중에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준비되지 않았던 사전에 예고되지 않았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신호가 가고 있는데. 신호가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전화를 안 받는 것 같아. 제 번호 알고 있거든요. 사무실에 있다. 아니, 둘이 사이가 좀 각별히 안 좋고 그런 건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둘 다 이게 생긴 것도 비슷하고 체구도 비슷하고 그래서. 녹음하는 거 아닐까요? 아까 기사 쓰고 있던데. 또 요럴 때 또 바쁜 척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대훈 기자의 어떤 그런 생생 육성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저희가 하고요.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원 기자가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갖고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밖에서 PD가 자꾸 시켜요 저한테 빨리 전화 연결하라 그러고 직접. 알겠습니다.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동열 감독이 결국은 사퇴를 하게 됐는데 여기 또 혹시 상황을 좀 아나요, 김 PD? 이렇게 하게 된? 기사로 봤을 때는 안치용 선수의 이미 탈퇴. 그렇죠. 근데 해명 기사를 봤을 때는 어떻게 말로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닌 그냥 이미 탈퇴를 의한 진짜 이미 탈퇴 시키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치용 선수가 잘못 받아들여서 그렇게 돼서 팬들이 계속 이렇게 이미 사퇴를 한다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동열 감독이 사퇴를 하게 된 이제 배경을 잠깐 좀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사실 이제 선동열 감독이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부임 첫 해 5위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8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위가 588 이렇게 됐는데 멋진 번호네요. 예? 멋진 번호라고요. 알겠습니다. 김 PD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욱 색다르게 또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순위를 기록했는데 재계약을 한다. 사실 이제 3년 연속 가을 잔치에 나가지 못하고 계약한 감독이 거의 프로야구 역사상 거의 두 번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시진 감독이 넥센 시절에 그때 했을 때 현대와 넥센 시절 이렇게 했을 때 했는데 그만큼 팬들의 반대가 심하고 구단 홈페이지에서 감독 재계약 철회 어떤 그런 청원 릴레이가 벌어지는 이런 사건도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안치용 김 PD가 얘기한 대로 기아의 2루수였던 주전 2루수였던 안치용의 군대 문제를 놓고 어떤 선수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좀 이미탈퇴라는 거는 결국 선수를 방출한 다음에 어떤 다른 구단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어떤 그런 구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좀 문제를 일으켰던 김진우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미탈퇴를 당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치용한테 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지역 언론을 통해서 나왔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선 감독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드세졌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 감독이 이제 자기만 비난하면 괜찮은데 식구들한테까지. 이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가족은 건드리면 안 돼요. 뭐 메시지 보내고 그랬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제 뭐 거기에 메시지라면은 어떤 메시지가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입에 담기 어려운 얘기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인이 실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아이고야. 예. 오 기자. 네네. 오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아 그렇죠. 누가 가족 건드리면 어떻습니까? 아 가족 건드리면 진짜 이 시쳇말로 눈 뒤집어지죠. 네, 이게 알겠습니다. 비난은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먹는 건 괜찮은데 내가 잘못한 거 갖고 가족까지 건드리면 이건 약간 뭐 팬과 뭐 스타의 관계를 넘어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건 좀 약간 쓰레기죠.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쓰레기죠. 특히 또 이런 선동열 감독 같이 약간 그 유명인들은 좀 그런 게 더 심할 거예요. 얼마 전에 최근에 보면 그 안정환 그 축구 스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딸이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좀 이게 유명세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에 그 딸을 욕하는 글들을 막 이렇게 일본 네티즌들이 올린 걸 보고 이제 그 딸이 막 가슴 아파하고 또 그걸 본 또 이제 또 안정환 부인이 또 아파하고 또 가슴 아파하고 눈물도 흘렸다고 이러는 걸 좀 보면서 아 진짜 우리 네티즌들이 약간 그러니까 가족만큼은 약간 건들지 말아줬으면 이 마지막 그런 약속 같은 건데 좀 요번 일에서 물론 뭐 선동열 감독이 잘못한 건 있죠. 감독으로서 유명 스타 플레이어 출신 감독으로서 팀을 좋은 성적으로 이끌지 못한 거는 분명히 팬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재계약을 안 해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뭐 재계약을 했고 또 팬들이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족을 건드린 것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 선을 넘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했어요. 우리 야구 팬들이 좀 너무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 기자 그 아들은 잘 있죠? 아, 예, 뭐 잘 있습니다. 뭐 저희 가족 얘기가 또 나오는데 뭐 얼마 전에 또 TV에 출연 한번 할 뻔했는데 마지막 이제 컨펌 전화를 저희가 못 받아서 알겠습니다. TV 출연이 이 확정이 빠그라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 잘 들었고요. 자, 김 PD. 지금 뭐 선동열 감독 같은 경우 가족까지 건드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와중에 선동열 감독 사퇴 소식이 미처 이제 어떤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소식이 이제 나왔죠.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김성근 감독의 하나행.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문자를 밤에 또 이제 그 소식을 이제 들었는데 어떤 그 보도자료가 한 10시, 9시 반쯤입니다. 9시 반쯤에 그 소식이 이제 전해졌어요. 김성근 감독이 전격 한화 사령탑에 취임한다는 이런 소식이 이제 메가톤급 소식이죠. 들어왔는데 사실 이제 그때 준 플레이오프 경기를 마치고 이제 어떤 그 기사까지 다 쓰고 집에 와서 좀 쉬려고 그러는데 또 그런 또 소식이 전해지니까 이거 또 야구 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성원 감독 야구의 신 아니겠습니까? 이 한화 팬들이 또 김성원 감독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런 소식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김 PD는 김성원 감독 어떻게 두 글자가 이름이 같은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없고요. 야구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뭐 이렇게 뭐 선수 생활한 걸 본 적이 없고 그냥 감독 생활한 걸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선수도 관리 잘하시고 운영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런트랑 싸울 거 싸워주고. 근데 어쨌든 너무 싸우셔가지고 그렇지. 그 LG 암흑기 전에 마지막 그 한국 시리즈에 진출시켰던 감독이 김성근 감독 아니었습니까? 예, 2위 했다가 바로 그 다음 해 강제로 잘렸다고 해도 표현해야 되죠. 잘렸죠? 재계약이 안 됐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야구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때 야구 좀 기억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기억 안 나죠. 너무 오래전이라. 김 PD 근데 야구를 좋아하는 거 맞습니까? 보면은 지금 얘기를 시켜보는데 굉장히 의구심이 막 들어요. 좋아하지 않는데. 좀 앞에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열정적으로 이렇게 야구장 가고 그 정도는 아니고. 술집에서 이제 친구들, 동료들하고 이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이제 야구 보면서 그러니까, 욕도 하면서. 그러니까 축구 팬 있듯이 뭐 야구 팬에 그냥
큰 야구팬 범주 안에 드는. 네. 그러면은 LG 팬인 건 맞는 거죠? 예, 그건 맞아요. MBC 청룡부터 좋아해서 고향에서.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LG로 넘어가서서 어쩔 수 없다. LG 좋아해. 어쩔 수 없다. LG로 좋아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 가을 야구에 진출했던 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1년 전이었으니까 그죠? 잊을만 해요. 그 10년 강산이 변한 시기에 강산이 변할 만한 그런 시간에 굉장히 좀 마음이 좀 변했군요. 그렇죠. 거의 안 봤죠. 뭐 기사다 스포츠란의 야구란을 거의 안 봤죠. 그럼 뭘 봤습니까? 뭐 7G 흔하게 말하는 7G 777 뭐요 UDT라고 하나요? 또 까먹었네. DTD 그 용어가 나오는 그것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팬으로서. 그러니까 아예 기사 자체를 보지 말고. 팬은 맞네. LG 팬은 맞네요. 그러니까 뭐 그래 어려웠을 때도 막 응원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팬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회피한 거죠. 그렇군요. 암흑기 때는 돌아섰다가 이제 예전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근데 또 이런 분들이 또 유광 점퍼는 제일 먼저 사는 분이에요. 없습니다.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유광 점퍼 이런 데 돈 안 씁니다. 돈 안 쓰고 그걸로 술을 먹습니다. 이런 분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김대웅 기자 전화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자, 지금 긴급하게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혜원아, 나다. 예. 저 스토커. 네, 저 지금 스토커 녹음하고 있는데요. 잠깐, 저를 좀 바꿔주세요. 예, 잠시만요. 자, 김대웅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CBS 노컷뉴스 체육팀장 임종률 기자입니다. 저는 김대웅 기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저 혜원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긴급하게 뺏었는데, 자, 자, 김대웅 기자,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선동열 기아 감독의 재계약과 사퇴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가 어떻게 봅니까 이번 사태? 저는 선동열 감독이 이제 재계약했지 않습니까? 19일날 재계약 소식이 나왔었죠, 그렇죠? 그때 당연히 저는 농담 이렇게 5분 줄 알았죠. 그렇군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설마 제가 그 전에 이제 기아 관계자들 만났거든요. 고위 관계자. 고위 관계자 맞습니까? 기아차의 고위 관계자, 진짜 고위 관계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정의선 회장은 못 만나봤지만 그 비슷한 급에서 제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선동열 감독을 사퇴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쪽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는 아니죠, 사실은. 자, 근데 약간 그 윗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의선 회장님 쪽에서 되게 야구를 좋아하신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똑바로 얘기 안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설마 다시 하겠어? 근데 야구는 성적이니까, 결과니까 감독은 588 한 거 아닙니까? 588. 맞습니다. 그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기사가 확 떠가지고 상당히 놀랬죠. 솔직히 선동열 감독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뭐 박사 땄다고 강의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기아는 제대로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충격이었죠, 사실은. 그러다가 자진 사퇴도 충격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럴 거면 왜 그냥 그때 안 하면 되지, 뭘 또 해갖고 이렇게 기스를 남기는지 팬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김대웅 기자의 강력한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나 그건 누구나 상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감독을 재계약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아깝게 진 건 아니잖아요. 또 부상탄만 하기도 그렇고 투수 운영이랄지 선수 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떠나보내야 되는 심정으로 선 감독을 보내야 된다. 다시 제발 재계약하지 마라. 어차피 계약도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 기아차 고위 관계자가. 설마 했는데 다 본인들도 다 싫어요. 다 왜냐면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성적이 안 나오잖아요. 바로 아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근데 5위, 8위, 8위. 이 588. 이거는 김 기자가 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역사에 이제 장면으로 남는 곳이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대웅 기자가 작년에도 이 SK 이만수 감독을 벼랑 끝까지 내밀었다가 어떻게
네. SK 팬들의 굉장히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지지를 많이 받았죠. 질타보다는 그래서 이제 고위층이 오히려 이게 그게 역효과 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SK 팬들이 스토커 진행자가 이만수의 편을 들었다.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역효과 나면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만수 감독이에요. 이제 올해 선동열 감독까지. 네. 그러니까 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쪽도 이제 빨리 정리했었으면 이런 선택까지 안 왔을 텐데. LG 보십시오. 감독 하나 이렇게 딱 바뀌니까 얼마나 분이 좋습니까? 이렇게 하고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김대훈 기자가 작년에 이어 올해 이제 감독 한 명씩 이제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예, 다 갈아치웠죠. 예. 그렇죠. 이제 내년에는 제가 누구 예상하십니까? 기아 감독이요? 네네네. 기아 감독이 뭐 떠오르는 김성근 감독 어쨌든 뭐 김승현 회장님이 또 바로 지시해가지고 20억으로 찔러가지고 바로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성근 감독이 좀 물망이 올랐지만 문득 오늘 아침에 떠오른 사람이 김재박 아니면 이종범이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김재박 아니면 이종범. 저는 이종범 선수가 이제 감독님이 오셨으면 이종범 코치였죠. 거기서 김은영 감독 밑에서 그 3루 코치 이렇게 줄 코치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기아의 이제 브랜드 썬 브랜드와 이제 이 브랜드인데 종범 브랜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말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대훈 기자가 얘기한 감독이 이종범 지금 현 하나 코치를 그러니까 좀 말씀을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말이 나가면서 이종범 코치의 기아행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바쁜 가운데서도 통화에 응해주신 거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뉴페이스가 한번 등장을 했는데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구요? 게스트?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김성기입니다. 김성기 감독이 뉴페이스입니까? 예, 그렇게 됐네요. 아이고. 잘 됐네. 어쨌든 고생하시고. 아니 왜 이렇게 서둘러 끝내시려고 그래요. 황급하게 전화를 끊으려고 하십니까? 아니 김성기 감독이라고 전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상 외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저도. 김성기 감독이 스포츠에 좀 조예가 깊나요? 야구팬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야구팬인지 아닌지. 야구를 안 본 지 11년 됐대요. 네, 아무튼 스페셜 게스트니까 그래도 잘 주변 진행하시는 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김 감독님 아무튼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훈 기자. 잠깐만요. 네네.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셨죠? 너무 충격인데 이거 공포인데 공포. 공포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기아 감독도 이렇게 의외의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새로운 인물이 와서 저는 누가 오든 기아가 포스트 시즌 가고 그 다음에 우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향후 2년간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지금 안치홍, 김선빈 이런 키스톤 콤비가 지금 군대 동반 입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현 정도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해외로. 또 호남에 또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도 잇몸으로 한다. 그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정신력만 잘 갖춰준다면 저는 내년에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근거 없는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바쁜 가운데서 전화 통화 감사드리고요. 네. 나중에 또 지금 뉴스톡 하면서 저희가 간간히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간간히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시고요.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대훈 기자, 기아의 열혈팬이죠. 기아의 열혈팬 김대훈 기자와 선동열 감독의 재계약과 사퇴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나눠봤는데, 자, 아까 지금 얘기하던 게 김성근 감독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전화가 오는 바람에 김대훈 기자의 전화가 와서 지금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자, 김성근 감독이 사실 이제 지난 주에 제가 한번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그렇죠. 뭐냐면은 지난 주말에
예, 기사 봤어요. 지난 주말이 아니고 지지난 주말이었죠. 19, 20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때 서울역과 대전 출모설 지역에서 김성근 감독이 이제 발견됐다. 봤다라는 목격담이 이제 그 몇몇 팬들로부터 이제 회자되면서 그게 이제 대전하면은 한화의 연고 도시이기 때문에 연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한화로 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뜨겁게 그죠. 인터넷상을 달궜었죠. 그래서 제가 김성원 감독한테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감독님, 대전 가셨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자기는 이제 대구를 갔었다. 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례하러 갔다고. 이렇게 됐다면 이제 대구가 아닌 대전을 간 게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김성원 감독이 나중에 이제 그 막전 막후를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때는 대전을 간 게 아닌 게 맞는 거고 그 이후에 24일인가요? 24일쯤에 구단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허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구로 간 게 맞을 거예요. 그리고 뭐 권영호 전 롯데 수석코치 따님 결혼을 주례를 맡으러 주례를 보러 갔다는 게 맞는 건데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김용희 감독 SK 감독 선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김성근 감독에 전화를 드리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사 쓰지 않기로 해놓고 왜 썼냐?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저 그 얘기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가능성은 있어요. 뭐냐면은 김성근 감독이 사실 이제 그 제일교포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말이 아직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이티브처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들도 잠깐씩 통화하다가 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렇게 싫지는 않은 듯한 그런 뉘앙스였다는 거를 다시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통화를 하면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어쨌든 김성원 감독이 한화를 택하게 됐는데 자 김성원 감독 이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명장인데 오영 기자 김성원 감독에 대해서 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아는 이제 김성원 감독 사실 저는 이제 뭐 LG 시절 뭐 이런 전임 감독 시절은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고요. 네. 제가 가장 기억하는 김성근 감독이 이제 SK 시절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이제 창단해서 이제 뭐 신생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뭐 이제 전신 2000년대부터 이제 왔죠. 이제 거의 새로 생긴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새로 생긴 팀을 정말 강팀으로 단시간 안에 조련했던 분이 이제 김성근 감독이고 모든 선수가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떠난 후에도 구단과 마찰로 이제 떠난 후에도 김성근 감독을 굉장히 그리워했을 정도로 이 강력한 카리스마, 그 다음에 이 시스템 야구 아니겠습니까? 이 철저한 분업으로 굉장히 이 투수들도 짧게 끊어가고 뭐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타팀 팬들은 굉장히 싫어할 수 있지만 어차피 프로는 결과로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팀의 감독이라면 그 팀 팬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감독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아는 척을 하네요. 예. 저도 주워들은 게 이제 저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제 스포츠부 기자 생활을 7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예. 그러니까 야구는 옆집 아니겠습니까? 예.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도 주워 듣다 보니까 이 정도는 이제 저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맞는 말도 있고 이제 좀 보충을 하자면은 이제 2007년에 김성원 감독이 부임을 해서 부임하자마자 정규리그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 그리고 2008년까지 2연패를 하게 되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SK가 약팀은 아니었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조보명 감독 그 전에 강병철 감독 뭐 이런 감독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SK가 그동안 그 선수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네, 많이 모아놨죠. 많이 모아놨는데 뭐 김광현이라든가 뭐 그 포수 박경환 뭐 그리고 이호준 뭐 이런 선수들 뭐 박정권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뭐 이들을 잘 꿰지는 못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근데 김성원 감독이 와서 그런 원석들을 다 가다듬고 조련을 시켜서 어쨌든 그런 빛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김성기 감독은 김성원 감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그랬죠. 그렇죠. 잘 모르고. 그 야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보지는 못했겠네. 예? 그 야구가 김성환 감독 스타일이 어떤지를 잘 모르겠어요. 조금은 하죠. 뭐 SK 시절 때 골대 야구 같은 방금 아까 오영 기자가 말씀하신 뭐 이렇게 분업화되고 뭐 짤없이 선발 못 던지면 짤없이 자르서 다시 다른 뭐 바로 교체시키고 뭐 그 선수를 이닝 꼭 채워주려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승리를 위해서 선발도 너 힘들면 못 던진다 하면 바로 뭐 1회든 2회든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러면 아예 야구가 담싸운 건 아니었네요. 그죠? LG 기사만 안 봤죠.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김성희 감독도 그동안 한 10년 넘게 야구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관심을 안 가졌던 팬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오해영 기자도 스포츠 기자지만은 어쨌든 야구를 담당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 주워들은 얘기로도 이 정도까지 알고 있는 감독이 바로 김성훈 감독이다. 그만큼 한국 프로야구, 즉 한국 스포츠의 나름대로 이름을 알린 업적을 남긴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만큼 기대가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 팬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사실 이제 한화 같은 경우에 내부 승격론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영덕 단장 특별 보좌라든가 이정훈 2군 감독 뭐 이런 그 두 명의 어떻게 보면 이글스의 성골이죠. 그렇죠. 이글스 예전에 전성기를 이끌었던 이런 감독들이 이런 그 인물들이 감독으로 이제 강력한 후보로 이제 떠올랐는데, 그거를 이제 뒤집은 게 팬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동열 감독의 사퇴와 김성근 감독의 어떤 그 하나 취임, 이런 것들이 야구 역사로 보자면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팬에 의해 그렇죠. 감독이 오고 감독이 사퇴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즉 한화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구단 내부 승격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았는데, 한화 팬들이 그 아고라인가요? 뭐 이런 걸 통해서 김성근이 와야 한다. 그 어떤 그 청원 운동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7,000명 뭐 서명 운동이 뭐 넘었고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뭐 1인 시위까지 하나 그룹 앞에서 하나 1인 시위도 했다고. 그룹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어쨌든 그만큼 팬들의 열망이 강렬했던 겁니다. 사실 그 2년 전에 김응용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도 김성근 감독이 또 하나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김성근 감독이 이제 특히 선수, 투수 뭐 이런 그 조련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전에 박찬호 같은 경우도 김성근 감독의 이제 어떤 그 타격폼, 그리고 이승엽 뭐 이런 한국을 대표하는 투수와 타자들도 김성근 감독이 어떤 그 인스트럭터로 있을 때 지도를 받아서 어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 그러니까 특히 SK에서 이런 선수들을 길러내는 걸 보면은 어떤 선수 발굴과 조련에는 육성 이런 거에는 적임자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2007년 이후로 가을 야구를 가지 못했어요. 기가 막히게 성적이 588, 68, 99. 야, 꼴찌만 5번 했네요. 그렇습니다. 꼴찌만 최근에 3년 연속 꼴찌였고, 그래서 이런 선수층이 얇다고 여겨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김성훈 감독이 와서 이거를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2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한화 구단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을 거예요. 구단 프런트가. 왜냐면은 김성훈 감독이 이제 그 아까도 오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이 구단 프런트와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기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네, 좀 알고 있나요, 김 PD? 그건 뭐 저도 기사로서 뭐 하도 제일 유명하다고 하던 것 같은데. 기사로. 뭐 저 입장이나 팬 입장 기사로만 볼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환 감독이 이제 그 예전에 쌍방울 시절이라든가 뭐 SK 시절이라든가 뭐 항상 이제 그 구단 프런트와의 마찰로 어떤 그 LG도 그랬고 마찰로 감독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왜냐하면은 구단 운영에 전권을 달라 이러면서 어떤 그 마무리 캠프라든가 뭐 스프링 캠프 이런 데도 비용이 굉장히 좀 다른 감독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단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면은 또 김 감독이 또 이제 이러저런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떤 그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2년 전에는 김성원 감독을 한화가 택하지 못했다는 게 이제 야구의 정설이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저 김대훈 기자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김승현 회장이 이제 적극 발벗고 나서게 된 건데 어떻게 그 김승현 회장 좀 오 기자도 좀 잘 알지 않나요? 나왔나요? 아 휠체어 이제 휠체어 타시다가 이제 뭐 다시 그런 이제 옛 일은 이제 끝났고. 네. 근데 김승현 회장이 굉장히 또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제도 네. 직접 뭐 국가대표로 뭐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도 따고 제가 이 재벌과 자제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뭐 합법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한 군대 면제. 국위 선양을 없죠. 국위 선양을 통해서 군대를 면제되는 거는 제가 볼 때 김승현 회장이 거의 뭐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도 하는데 이 오너가 이 스포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가 그 팀이 얼마나 성적을 내고 발전할 수 있느냐 약간 척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축구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축구 기자를 하다 보면 이제 오너의 관심이 약간 덜해진 전에 비해 덜해진 팀들은 자연스럽게 성적이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고 오너가 그 팀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관심 갖고 이런 팀들은 또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야구에 이제 대입을 해서 보면 이런 식으로 오너가 적극적으로 감독 선임 이런 과정에도 자기가 나서고 뭐 선수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김승현 회장이 선수나 이런 프런트 챙기는 걸 또 굉장히 잘한다고 이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옛날 이제 빙그레 때 또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팀이 또 그런 예전의 영광을 다시 이제 이렇게 살리려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승현 회장이 내년부터 이제 하나그룹 이제 경연 2015년부터 이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한다는데 이제 자신의 이제 화려한 복귀와 함께 김성근 감독 체제로 이제 하나 이글스도 이제 멋지게 날아오르게 이렇게 좀 준비를 시키는 게 아닌가. 오, 그럴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김승현 회장이 그 예전에 김태균을 잡을 때 그때도 약간 좀 그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죠. 그래서 15억. 네, 15억 했는데 그게 약간 좀 악수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김승현 회장이 이제 복싱을 좋아하고 굉장히 기분파입니다. 남자다워요. 그래서 그 김태균이 네. 일본에서 뭐 온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때 국내 복귀를 결정했을 때 이제 FA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태균이 그래서 한화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어느 날 이제 야구 경기에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선수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한화 선수들 격려하는 자리에서 팬들이 뭐 김태균을 연호를 하니까 자기가 이제 즉석으로 알겠습니다. 김태균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김태균한테 이제 그 연봉 15억 원. 최고 아니겠습니까? 한국 프로야구 사상 최고액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때 이제 이미 4년 15억씩 해서 60억의 잡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그 야구계 일각에서는 그게 악수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15억이라는 게 그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굉장히 위화감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화 구단에서도 사실 이제 김태균이 일본에서 굉장히 잘하고 돌아온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래서 어떤 그 협상에 여지를 해서 사실 15억 원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김승현 회장이 질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잡아야 되니까 다른 구단에서 돈에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과감한 배팅을 할 수 있었던 게 김태균 선수가 한 15억 정도 받으면 한 시즌에 한 홈런 100개 정도는 쳐줘야 되는데. 그거는 그죠? 정말 야구를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돈값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김태균이 사실 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김태균이 사실 이제 가장 많이 홈런을 친 게 제가 알기로는 31개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김태균한테는 한 25개 정도 홈런 그리고 한 90개에서 100타점 정도 그리고 3할이 넘는 타율 이 정도인데 김태균이 이상하게 일본 갔다 온 다음에 장타력이 떨어졌어요. 폼이 많이 확 죽었죠. 네, 장타력이 떨어져서 결혼을 해서 결혼한 시점부터 슬슬 장타와 타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 이렇게 가고 1년 차인가? 2년 차에 결혼을 했잖아요. 야, 이게 요새 흔히 말하는
낮저 밤이 스타일로 변신한 그러니까 거군요. 결혼한 이후로 이상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김태균 낮저 밤이. 역시 이제 김성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왠지 솔깃하게 신빙성 있네요. 신빙성이 들리네요. 신빙성 있게 들리는데 어쨌든 왜 그렇습니까? 센 야한 말 하려다가 괜찮아요. 해도 그냥 우리 박기목 PD가 삐 처리 다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뭐 공교로운 거고, 뭐 어떻게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김태균이 떨어지는데 그때 이제 김승현 회장이 괜히 굳이 왜 이렇게 나서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나선 게 아니냐. 그렇죠. 칭찬을 받을 만한 결정을 내렸다. 지금 이제 뭐 김승현 회장이 직접 김성원 감독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팀 맡아주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 전화 자체는 굉장히 지금은 뭐 나서서 했다기보다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구단 프런트가 좀 힘들겠지만 그 김성원 감독이 원한 게 한 가지였다고 하잖아요. 단 한 가지 구단 운영에 정권을 달라. 그 얘기는 자기 사람들을 다 신고 데려와서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철밥통이다. 왜냐면은 코치들이 워낙 기라성 같은 전설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한용덕, 뭐 이정훈, 송진우, 정민철 등등 뭐 이런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과도 같은 코치들이 있으니까 이 코치들이 못해도 우리는 그냥 간다. 그래서 선수들을 키워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없지 않아 있죠. 예, 김성원 감독이 오면은 또 자기 사단이 있습니다. 김성원 감독은 또 워낙 자기 사람들을 챙기기로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에 아마 칼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코칭 스태프. 예. 코칭 스태프. 아까 김대웅 기자가 말한 이종범의 이 기아 행동. 감독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감독? 어디 감독? 기아 감독. 아니 근데 이종범 코치 같은 경우는 외부인이니까. 외부인사예요. 김응용 사단입니다. 그럼 같이 이렇게. 김응용 그거는 당연한 거죠. 이제 김응용 감독과 함께했던 코치들은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면 다 내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정치권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이 정민철, 뭐 송진우, 뭐 장종훈, 뭐 이런 전설들은 한화에서 함부로 내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코치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김성원 감독이 오면은 아주 화끈하게 그걸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팬들의 기대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화가 정말 이 팀 리빌딩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 김성원 감독을 이게 영입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유니폼도 옛날 그 빙그레 시절 잘 나갈 때 그 오렌지색 줄무늬 그런 유니폼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벤트성으로 그런 거 입잖아요. 네, 입죠. 근데 그때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이 한화 옛날 그 전신이 빙그레 잘 나갔던 시절인데 좀 그렇게 바꿔보는 것도 이게 팀 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좀 괜찮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한화 관계자들한테 한번 얘기를 전해보는 게 있는데 네네. 그때 유니폼을 기억을 하죠, 오 기자? 그쵸. 흰 줄무늬 오렌지, 흰 줄 오렌지 이런 그거를 줄무늬. 요즘 입고 다니면 굉장히 욕을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팬들이 약간 그런 클래식한 또 유니폼도 입고 응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 제가 하나 관계자한테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가 얘기를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감독 얘기, 이제 롯데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공필성 반대. 공필성 반대. 공필성 코치도 사실 롯데의 전설이나 다름없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이분도 역시 10몇 년 동안 코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감독이 여러 바뀌었는데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예. 오늘 기사 보니까 선수들이 가서 직접 반대한다. 근데 이유가 뭐 친 프런트 쪽 선수 뭐 코치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유 때문에 못 하겠다 하는데 그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없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올해 5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권두조 수석 코치가 이제 물러나게 되는데 이 선수들이 어떤 그런 강압적인 이런 훈련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는 건데 공필성 코치가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은 이분도 예전에 현역 시절에 깡다구 하면은 그쵸. 진짜 유명한 선수였기 때문에 이제 오면은 선수를 휘어잡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선수들이 싫어한다. 뭐 이래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수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이제 스타일식에 젖었기 때문에 어떤 헝그리 정신이 좀 없다. 썩었네. 네,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진짜 선수들이 그거는 선수들이 잘못이에요. 힘드니까. 그죠. 너 감독 안 된다. 우리가 힘들어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보면은 그 전에 제리 로이스터 감독 시절 때 메이저리그 시기였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어떤 그런 그 자율적인 훈련 위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양승호 감독 이어서 김시진 감독 역시 선수들한테 굉장히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권두적 코치가 이제 오면서 선수들을 이제 좀 잡으려고 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제 좀 빡세게 훈련해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못하겠다라고 해서 권 코치가 이제 물러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각에서 그러니까 양면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수들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외부에서 보는 맞을 수도 있는데 이제 롯데 담당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선수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야구도 못하면서 인기는 높으니까 자기네들이 뭐 최고 스타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좀 그 예전에 LG 암흑기 때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선수들이 이제 90년과 94년도 역시 이제 90년도에 LG가 전성기를 달렸는데 그때 이후로 선수들이 스타의식에 젖어서 뭐 인기는 높은데 실력은 없는 뭐 이런 불균형의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뭐 이렇게 김성기 감독처럼 LG를 떠난 팬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는데 지금 롯데가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도 보면 항상 이 사직 야구장은 자리가 꽉꽉 차는 야구장이니까 이거 뭐 성적과 관계없이 인기가 있는 구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수들이 뭐 성적 대충 해도 우리는 인기가 있으니까 약간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는 굉장히 텅텅 비었습니다. 성적이 안 나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쓴소리라는 인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감독이 올지는 또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공필성 코치는 이미 좀 그 물 건너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도 어떤 감독을 선임을 할지 우리가 좀 한번 봐야겠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감독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감독 얘기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구단들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김대용 기자랑 통화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 자, 우리 축구 얘기 짧게나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축구 이게 갑자기 얘기 훅 넘어가는군요. 아니 더 할 얘기 있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두산도 뭐 감독이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할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지금 그럼 축구 얘기 안 할래? 축구 얘기 하시죠. 뭐 저는 좋습니다. 오해원 기자가 또 이제 오늘 자리한 이유도 바로 이제 K리그 소식을 좀 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자, 어떻습니까? 그 현장에 갔었죠, 어저께? 제가 어제 우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울산 현대. 그다음에 이제 성남 FC 이제 경기를 보러 갔는데 왜 이제 이 경기를 갔냐면 울산이 과연 상위 스플릿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질 것이냐 이 굉장히 그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운명의 결전이었죠. 결정되는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접 현장을 갔는데 자, 근데 그 잠깐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스플릿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누다 이런 영어로 이게 뭔지 모르는 또 청취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몰라요. 이제 김성희 감독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김성희 감독도 모르는데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오 기자 잠깐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스플릿 리그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 스코틀랜드 옛날에 이제 기성용 선수, 차두리 선수가 뛰었던 그 스코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그 모델을 이제 이제 와서 이제 만든 건데 지금 우리 K리그 클래식이 1부 리그가 있습니다. 이제 팀이 12팀인데 그게 K리그 클래식이죠. 그렇죠. 1부 리그 K리그 클래식인데 12팀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이제 경기를 치러서 상위 6팀 그리고 하위 6팀으로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럼 6팀 나누니까 딱 1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위 스플릿, 그러니까 상위 6개 팀은 한마디로 상위 그룹이죠. 그렇죠. 상위 그룹, 우등생, 우등반, 우반입니다. 우반. 옛날 우열반 있었잖아요. 우반 6팀은 니네끼리 싸워서 우승 결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들은 그러니까 6팀끼리 2그룹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우반 6개 팀은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니들끼리 알아서 우승을 정해가 되는 거고 열반 이제 하위 스플릿의 6개 팀은 니네끼리 치고받아서 강등될 팀을 니네끼리 알아서 결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그라 그래서 12팀이면 한 팀이 11개 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스플릿이 분할되고 나면 두 그룹이 나뉘어지니까 그룹끼리 이제 그렇죠. 상하위가 그러니까 교차되는 건 없고 이제 그들끼리 이제 싸우는 한마디로 이제 절반을 딱 나눈 겁니다. 그렇죠. 잘하는 데는 잘하는 애들끼리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끼리 이렇게 나눈 건데 이제 울산하고 전남이 딱 그 경기에 있었어요. 저 6위 7위. 32라운드까지 울산 현대가 6위. 7위 이제 전남 드래곤즈가 7위였는데 두 팀이 굉장히 절묘하게 승점이 44점으로 같았어요. 골득실에서만. 이제 골득실에서 이제 울산이 플러스 4. 그다음에 이제 전남이 마이너스 5라서 이렇게 순위가 6위 7위였는데 왜 이 두 팀의 이 순위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냐면 보통 이제 뭐 머니 싸움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이제 얼마만큼 투자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상위 스플릿에는 이제 기업 구단들이 많이 가요. 뭐 전북 현대라든지 뭐 수원 삼성, 포항 스틸러스, 뭐 제주 유나이티드, FC 서울 뭐 이렇게 기업 뭐 모기업이 있는 구단들이 상위 스플릿에 있고 이제 하이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뭐 인천 유나이티드 즉 시민 구단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시도민 구단들이 아무래도 선수 보유나 이런 면에서 약간 좀 열악하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하위 스플릿에 있기 마련인데 이제 울산하고 전남은 두 팀 다 기업 구단인데 누가 이제 상위 그룹으로 가냐 하위 그룹으로 가냐에 따라서 이제 자존심 싸움인 거죠. 특히 이제 전남 같은 경우야 그동안 이제 뭐 한 중위권 정도에서 이게 놀던 팀이라서 이제 상위를 가다 하위를 가다 큰 이제 뭐 상위를 가면 물론 좋겠지만 하위로 가도 그냥 아이씨 우리가 좀 올 시즌에 잘했는데 아쉽다 뭐 이런 상황이었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K리그 우승도 많이 했던 팀이고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정말 탄탄한 모기업이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팀이 하위 스플릿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자존심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올 시즌에 조민국 감독이라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팀을 이끌던 김홍범 그렇죠. 감독이 준우승을 하고도 팀을 떠났어요. 그렇죠. 우승을 못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제 조민국 감독이 왔는데 올 시즌 초반에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조민국 감독이 난 패배를 잊었다 뭐 이런 패배를 잊은 감독이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거든요. 그랬는데 급격하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서 이 상하위 스플릿의 경계선까지 밀려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에 굉장히 이 팬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굉장히 매치업이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전남하고 인천이 인천 경기장에서 붙었고 울산하고 성남에서 붙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전남이 인천에 굉장히 약해요. 7년 동안 20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성남한테 최근 2년 동안 이긴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열세인 팀들인데 결과적으로 두 경기에서 13골 났습니다. 아주 그냥 치고받고 난타전이 벌어진 거죠. 울산하고 성남은 후반에만 6골이 났어요. 4대 그 현장 얘기를 좀 해주세요. 4대3 역전. 제가 이 현장에서 봤는데, 이 기가 막혀요. 조민국 감독이 경기 막판에 결승골 들어갔을 때, 저는 양쪽 그 정장 무릎바지 찢어진 줄 알았습니다. 쫙 무릎을 꿇고, 김신욱 선수 세리머니 있거든요. 무릎을 꿇고 막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두 팔을 이렇게 막 흔드는 이 세리머니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거의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세리머니를 조민국 감독이 직접 이 팬들 앞에서 이 세리머니를 하면서 좋아 우리는 상위 스플릿으로 간다라는 그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반이 아니고 열반에 가지 않는 그러니까 열반이 아니고 우리는 우반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 그 세리머니가 축구 팬들은 물론이고 다른 팀 감독들한테도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제가 이제 오늘 상위 스플릿 미디어 데이를 갔다 왔는데 다른 감독들이 다 놀려요. 그렇게 기뻤냐? 뭐 기쁠 수밖에 없죠. 조민국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팀이 하락세에 있었던 팀인데 4대3 보통 야구나 이런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스코어지 축구에서는 4대3이라는 스코어가 흔하지는 않죠. 예. 그리고 올 시즌 울산이 4골을 넣은 게 이 경기가 또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조민국 감독이 기뻐했는데 이때 어땠냐? 일단 선제골을 울산이 넣었어요 전반에. 그래서 전반에 1대0으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후반 시작하자마자 동점골 먹고 또 역전골 내주고 또 3대1까지 벌어졌죠. 1대0으로 앞서다가 3대1까지 뒤집어졌어요. 후반 한 20분 정도까지. 그래서 그때만에 그리고 우리 국가대표 오른쪽 측면 수비수 이용 선수가 코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당하면서 실려 나갑니다. 그래서 울산 굉장히 악재가 겹쳤던 그래서 현장에 있던 상황인데. 기자들이 이제 조민국 감독도 끝이구나. 아웃이구나. 이제 이렇게 되면 왜냐면 팬들은 조민국 감독의 자진 사퇴만 원했어요. 약간 그 성적이 안 나오니까 우리 울산의 뭐 팬들은 자존심이 또 높은 팬들이니까 축구계의 기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죠. 조민국 아웃 막 이런 그다음에 뭐 조에스 막 그러니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모에스 감독이 하듯이. 6년 계약을 하고 11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거에 빗대서 이제 조에스 막 이런 별명까지 붙여줬는데 1대 3까지 뒤진 상황에서 성남이 갑자기 선수를 2명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성남은 이제 수비를 좀 강화해서 이제 승리를 굳히게 하겠다라는 요건 약간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성남의 악수가 된 게 미드필더랑 수비에서 잘하던 선수들이 나가고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가면서 그들이 약간 조직력이 약간 이제 약간 삐걱삐걱 되는 틈에 울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왕좌왕한 교체 카드를 넣었거든요. 근데 그 교체 카드가 굉장히 울산에 득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울산이 한 골 따라 붙고, 그러니까 성남이 2명을 교체하자마자 곧바로 울산이 한 골을 따라 붙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한 골을 따라 붙으면서 동점이 됐고, 페널티킥이죠. 이제 양동현 선수 그죠. 근데 약간 또 그게 약간 또 약간 좀 그 밀어주는 듯한 이게 페널티킥이 맞냐 있었습니다. 아니냐도 이제 현장에서 약간 그 서로 약간 이 뭐 기자들끼리도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은 있었는데 그 울산현대 모기업이 현대중공업이고 그쵸. 그 회장이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 아니겠습니까? 뭐 그쵸. 그런 것도 있고 또 올 시즌에 현대올뱅크가 또 메인 스폰서 아니겠습니까? 메인 스폰서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또 메인 스폰서였는데 이게 또 현대중공업 계열이다 보니까 울산현대를 이렇게 살려주는 게 아니냐고. 왜냐면 이 31라운드 32라 뭐 요 때도 뭐 약간 밀어주기, 울산현대 밀어주기 여기로 심판 판정 이런 논란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심판 판정도 33라운드 성남전에서도 성남 팬들이 뭐 심판 뭐 욕하면서 뭐 어린이 팬들 있어도 상관없어요. 뭐 욕하고 쌍욕하면서 꺼져 뭐 막 이런 거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3대3 페널티킥으로 3대3이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 분위기가 탔죠. 울산이. 그랬는데 이제 경기 종료 앞두고 교체 들어간 이제 박동혁 선수가 골을 기막히게 딱 넣으니까 이제 조 감독이 그라운드를 달려가서 무릎 꿇고 그러면서 이제 조민국 감독은 내 축구 감독하면서 몇백 경기를 치렀지만 오늘 경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기였다. 제가 그 중계 인터뷰를 봤는데 조민국 감독이 눈시울이 붉어서 울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심지어 오늘 그 미디어데이 했는데도 아직까지 흥분이 있었어요. 흥분이 쉽게 가시질 못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름을 좀 붙이고 싶습니다. 그 세레머니를 열반 세레머니다.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죠. 조민국 감독의 종교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종교적인 약간 그런 동작이다 보니까 그래서 팬들은 약간 또 좀 이게 말장난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팬들이 만세교다. 이 만세 동작을 해서 조민국의 만세교라는 또 별명도 붙여줬는데 저희가 이제 CBS니까 그런 발언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민국 감독이 이제 열반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어떤 열반 세레머니 닐바나를 경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우리가 이제 야구 감독 얘기를 하느라고 뭐 조민국 감독까지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오늘 주제도 역시 축구 야구계, 야구 축구계의 감독 얘기였는데 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K리그도 이제 경기가 이제 상위 스플릿 어떻게 보면은 야구의 포스트 시즌하고 좀 같은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상위 팀들끼리 붙는 이제 경쟁이다 보니까 하위 팀 역시 하위 팀끼리 경쟁해서 그렇죠. 강등될 팀을 결정하는 거니까. 팀을 결정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면 뭐 예전처럼 플레이오프 뭐 그런 건 안 하고 그런 건 이제 없고 그런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유럽식으로 이제 그냥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이 없어지고 딱 정규 시즌으로 이제 모든 우승팀과 강등팀을 이제 가리는 거로 바뀌었는데 사실 이제 우승은 전북이에요. 이게 뭐 승점 차가 10점 정도 이렇게 벌어지면서 5경기 남았거든요. 뭐 2위 수원이 58점이고 1위 전북이 68점인데 뭐 전북이 다 지고 수원이 그렇죠. 다 이겨. 뭐 약간 이런 느낌이 돼야 이제 우승 이제 이게 바뀌는데 사실 이제 그럴 가능성은 사실 없고, 그러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경기만 5경기 중에 한 경기만 이겨도 사실상 이제 우승이 확정되는 그런 유리한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게 이제 내년도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갈 팀들을 이제 2위는 이제 자동 출전이고 3위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거든요. 그래서 치열한 이제 2, 3위 싸움이 예상되는데 뭐 2위 수원부터 뭐 사실상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좀 승점이 많이 뒤로 처지니까 한 5위 제주 요 정도까지가 이제 그 두 자리를 갖고 치열한 싸움을 할 텐데 이제
팬들은 사실상 우승 싸움보다는 그 ACL 그 출전권 싸움을 이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뭐 K리그 스플릿 소식까지 다 나눠봤는데 어떻습니까, 김 PD? 오늘 해보니까 어때요?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머리도 백지화되고 네. 말도 잘 안 나오고.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 출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 PD. 마지막이죠. 오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한번 소감을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뭐 성 감독도 날아가고 이만수 감독도 날아갔는데 그런 느낌. 김성회 감독 어떤 느낌입니까? 저 없어도 열심히 잘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저 말고 다른 이렇게 새로운 이렇게 계속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게 또 하나의 또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혹시 하니까 옥석을 하나 딱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옥입니까, 석입니까? 돌이죠.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김성현 감독 나중에 우리 한 140회쯤에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연 2년 뒤인가요? 또 2년 뒤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그 농담이고요. 김성현 감독 오늘 굉장히 일반적인 팬의 입장에서 얘기를 아주 잘해주셨으니까 나중에 정말 기회가 있으면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오늘 준비한 멘트 오늘 다 한 겁니까? 예, 남은 게 있어요? 저는 오늘 다 했고요. 제가 최근에 우리 스토커뿐 아니라 다른 이제 팟캐스트, 그다음에 네이버, 제가 네이버에도 출연 한번 했었는데, 요새 방송국이 터졌어요. 그렇습니까? 방송국이 터졌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그게 아쉬운데 이게 굉장히 이제 피드백이 좀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와서 제가 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 이제 스토커도 이제 발판으로 스토커에서도 자주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토커에 이제 본부에도 열심히 하고 이제 좀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 좀 열심히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저런 거를 하더니 진행병이 생긴 거예요. 아까부터 보니까 애는 초창기 때보다 말이 더 자연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초창기에는 김성현 감독하고 좀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저보다 낫었죠. 저보다 낫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막 전화기도 자기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진행을 하고 그런 거 보니까 제가 가슴 속으로 굉장히 뿌듯합니다. 자리가 살짝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라면은 괜찮습니다. 제가 또 오영 기자가 커서 제 3기 때는 본인이 또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임종률 또 저희 팀장님 아니겠습니까? 팀장님이 또 좋은 이제 또 우산이 되어주니까 또 비피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클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가다듬어졌는데, 자, 오 기자. 학원 다니고 왔어요? 욕을 학원 다녀요? 학원 아니냐고? 학원 안 다닙니다. 학원 안 다닙니다. 그 멘트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형수님. 하여튼.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김성기 감독과 오영 기자 함께 했는데, 다음 주에는, 손아운서와 박세훈 기자가 오기를 바라면서, 자, 뉴스토커, 스포츠토커, 뉴스토커 33회,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뉴스토커는 CBS 노컷뉴스, 노컷v.com,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뉴스토커로 검색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